저는 그 신행종 수도 초기에 2003년 초기 한 3년 입지 선정하고 컨셉 개발하는데 조금 참여를 했다가 한 10여 년 뜸했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는 진짜로 이 세종시가 많은 좋은 모습을 갖춰가는 거 보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발표 자료도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공간 구조 컨셉까지 조금 바꾸고자 하는 에너지가 느껴져 가지고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하신 그 김 교수님이 손 들라고 손 못 들었는데 저 걸어왔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그저 청사 앞에서 한 1km 걸어오면서 참 걷기 재미없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왔습니다. 이게 초기 설계 때도 자동차보다 인간 중심 도시를 지향을 했는데 너무 블럭이 커지다 보니까 걷기에는 진짜로 참 어렵고 차를 갖고 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뭐 좀 앞으로 나아지겠죠.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 되는데 아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의 토론자가 있는데 아주 발표는 굉장히 우리 조 박사님은 총론적으로 평가하고 좀 과제에 대해서 얘기 주셨고 우리 김 교수님은 또 재미있는 아주 공간 구조에 재미있는 발표를 주셔가지고선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토론자께서는 7분 이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6시까지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안양대학교 정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양대학교 정윤입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을 위해서 하루 종일을 비워두고 여기 내려왔는데요. 7분 주신다고 그래갖고 과연 우리 7분 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본계획 공청회 같은 데 가면 많이 줘봐야 7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좀 쓴소리를 좀 하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저 라운드 테이블 이후에 지금 남아 계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황 교수님하고 저기 우리 대전연구원 원장님 두 분 계신데요. 우선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선 5개의 그러한 도시를 갖다 한꺼번에 같이 뭔가 아우러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원장님, 연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이 감동을 받은 거는 인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뭔가 도시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글쎄 그런 말씀을 보통 잘 안 하시는데 굉장히 오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처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무슨 방명록이 기관마다 방명록이 있길래 야 오늘 손님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널널해져서 아주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7분의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잠깐 적어봤어요. 저는 이제 도시를 얘기할 때 항상 생명 검사하는 거에다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뭐 생명 검사를 하는데 저희 운전면허 무슨 저거 하러 가면은 생명 검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잘 안 가봐서. 그런데 사실 생명 검사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뭔가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숫자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 도시는 뭔가 어떤 특수 목적을 갖고 태어난 도시이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시에 비유하자면 그러한 생명 검사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까만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모든 기능들이 그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 같이 있는 와중에 어떠한 지향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조금은 일반적인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무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만 국토연구원에 젊은 박사와 그다음에 대학의 젊은 교수가 둘이서 학회지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뭘 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도 굉장히 예전에 신도시 할 때 많이 참고를 했던 일본의 다마신 도시 아마 언론 보도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마신 도시가 지금 굉장히 쇠락하고 빈집도 많이 생기는 그러한 전락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다시 새로 재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럼 다마 신도시와 우리의 분당 신도시를
두 사람이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분당 신도시 꽤 오래됐습니다만 분당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근데 분당 신도시에 중에서도 여러 이제 생활권이 있습니다. 뭐 야탑이니 뭐니 여러 생활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쇠퇴해가는 생활권이 있더라. 그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평형이 큰 아파트가 있는 쪽은 조금은 인터랙티브가 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적은 평형, 중형 평형, 소형 평형이 있는 그러한 생활권들은 상당히 그렇게 활동력이 좋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 행복도시 세종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김 교수님하고 조판기 연구위원께서 다 쓰신 거를 지난 금요일 날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열심히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시 또 한번 이 세종시 그동안은 사실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한번 하면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실은 과학도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학벨트가 됐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뭔가 의뢰를 받아갖고 그럼 과학도시를 어디다가 집어넣는 게 좋겠냐 해서 사실 지금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지금 대덕하고 연결되는 대학이 들어온다는 그 자리가 가장 늦게 구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제가 얘기를 듣고 그쪽 부분을 제가 잘라내고 그 부분에다가 다시 이어서 대덕과의 연계성을 살린 과학도시라는 것을 한번 구상을 앉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로 과학벨트라는 게 돼야지만이 표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도시가 과학벨트로 변질이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그때 그 과학도시가 만약에 그쪽으로 장착이 됐다면 그러면 뭔가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어떤 세종 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회 얘기 중에 발표 자료 중에 세종시가 젊은 도시다. 31세. 그 다음에 출산율이 1.9로 전국 랭킹 1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생각에 그것이 전국에서 1위다라는 것 그렇게 비교할 자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얼마나 직업적인 안정감을 갖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따진다고 하는 거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1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목적을 가진 그러한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듣고 계시는 그런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만 도시 재생 얘기가 나오면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뭔가 부작용,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부작용을 사실은 많이 얘기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세종시에 와서 왜 그럼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거는 그 안에 그럼 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조건은 뭐고 그거를 왜 꼭 구도심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 재생이 필요한 데서만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미리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던 그러한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그러한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게 많이 일어날수록 그러한 도시 재생이 원활히 일어나더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더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거를 미연에 그런 요소를 좀 잡아서 좀 뭔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환상형 안에 지금 무슨 행안부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고 못하고 그러는데 저도 상당히 그게 좀 뭐 이미 결정된 게 변하게 하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내부 공간 안쪽으로 서양의 그 안쪽으로 뭔가 기능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안으로 또 뭔가의 그런 어떤 동력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안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도시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미래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아까 사진 보여주셨어요, 김 교수님이. 근데 저는 지금 이 BRT 라인 있고 그거를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만 저는 좋은 측면으로는 그게 하나의 그 안쪽으로 더 이상은 뭔가 그러한 그 자동차나 이런 게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의 그 경계로 보고요. 앞으로 미래 도시를 내다본다면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지금 뭐 도로를 또 지금 주차가 시설이 모자르고 도로가 모자르니 도로를 넓히자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뉴욕시의 맨하탄에 직장을 잡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파는 일입니다. 왜냐?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집을 렌트 얻어서 사는 가격이나 또 내 자동차를 세우려고 공간을 빌리는 거나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누구나 다 아주 돈 있는 사람 빼놓고는 내 자동차를 먼저 처분하는 걸 한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정말 처음에 세종시가 그런 목표하는 대로 그런 어떤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지금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도 그대로 지켜나가서 나중에 여기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세종시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우연히 보다가 그 렌조 피아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건축가인데요. 그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영국 건축가와 쌍벽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력과 굉장한 그런 그 기술과 그 아름다운 그 미적인 거를 서로 조합해서 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인데요. 렌조 피아노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드는 거는 뷰티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뷰티를 뭐 이탈리아 말로는 뭐라고 그러고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는데 그 담긴 뷰티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아름답다는 것도 있지만은 굿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굿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뭘까요? 아름답지만 그 전부 다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종시가 앞으로 그러한 도시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은 넘었지만 제가 제지는 안 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종도시재생센터의 김동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세종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부의 구성원들은 내부의 문제만 고민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의 황현 교수님 그 기조발제 하시면서 광역권 발전 방안을 위한 협치기구 이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방안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정에서도 그 부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조반 박사님, 김용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셨는데 고민되는 것은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민 요구나 의견 조사 이렇게 해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불만, 도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것을 빼놓고는 프로그램적인 것이지 시설에 관해서는 교통 부분이 가장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하면 세종시 저희가 건설하는 분야 5개인가요? 6개 분야 중에서 모든 분야가 고르게 이렇게 공정률을 가질 수 없고 뭐 분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대중교통 분담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혼돈이 아닌가, 혼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향후에 완성된 이후에 분담률까지 60~70%까지 달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세종시 내 국가 또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도권 기업에 국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 전라도나 그쪽에서 다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불균형의 촉매가 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애초의 논의처럼 과밀화된 수도권의 분담이라고 하면 세종시내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진행을 우선은 계획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주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만의 도시가 채워진다, 무리 없이 채워질 것이다. 조광기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인구 수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는 나머지 10년 정도는 그 50만이라는 사람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 개개인들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 22.5조 중에서 과연 사람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를 이제부터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김옥 교수님 그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국에는 커뮤니티나 사회적 자본을 위한 공간에 대한 팁들을 많이 주셔서 그 고민을 어느 초등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종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종시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큰 중학생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세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렇죠?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공주 연기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05년 3월이 세종의 뿌리란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것이 세종시가 왜 근 3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만들었는지, 분당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 만들었잖아요. 왜 근대 한국의 도시 중에 가장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세종시를 만들었나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하면서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동화되면서 함께해서 또 다른 정체성, 그 정체성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런 답을 드렸는데 이 답조차 뭐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왕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복도시의 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모든 지역, 농촌, 기왕에 세종시가 또 확대되잖아요. 농촌이나 원도심 지역,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모든 주체가 그런 방향성을 공유하고 적어도 도시의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것이요. 기존의 행복도시 바운더리 안에서의 행복도시를 생각해서 도시의 기능이나 또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규모나 용량들을 산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훨씬 더 큰 면적을 갖게 됨으로써 기존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세종시청에 이전의 연기군이었으면 방문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이런 이용객 수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로의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좀 탄력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지고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은 7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에 30만 도시가 건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저는 좀 바깥에 갔다 오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일영 교수님은 6-1 생활권 그 개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김동호 박사님은 좀 도시 정체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좀 구색 갖추기 위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꼭 그 발표자 두 분한테 좀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은 듣고 두 분의 간단한 답변 듣고 이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두 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꼭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예, 없으면 혹시 조 박사님, 김 박사님 그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 박사님. 아니,
우리 지금 행복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 손 놓고 있어요. 행복청도 그렇고 사실 세종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우리 아까 제가 김 교수님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생활권별로 돌리는 버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조기에 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원내에서도 제가 이게 설문조사만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교통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든 게 아니다 그러는데 조금 이거는 세종시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연구원에서 뭐 무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자는 그 정책 보고서는 뭐 간단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건설보다 운영이 더 어렵겠죠, 그게요. 예, 그래, 김 박사님. 네, 아까 짧지만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최근 몇 년간 이제 판자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자촌의 자살률을 이제 쭉 분석을 했는데 판자촌의 자살률이 영구임대 아파트 자살률보다 더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자촌에 살다가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판자촌에 살 때는 좋든 싫든 부대 끼고 삽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그렇지만 영구임대 아파트, 쾌적한 아파트로 들어가면 이웃 간의 단절은 물론이고 가족 간의 단절도 일어납니다. 이게 사회적인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행복도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내지는 개인의 어떤 만족도는 높을 겁니다. 전 세계 아까 세계 인류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도시를 유지하는 기본 공동선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주목해서 세종시가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시 자살률 높지 않죠. 자살률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높아지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힘든 얘기네요. 예. 그래요. 그럼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고 쉬실 겁니까? 바로 가실 겁니까? 좀 쉬었. 쉬었다가 예. 그럼 저희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발표와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